음식량을 갑자기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우리 몸에서 겨우 생존만 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차는요, 오래되면 기름을 많이 먹는데 왜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나이 들면 살이 찔까?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가 몇십 조개래요. 그러면 그 세포 하나하나가 쓰는 에너지가 있는데 노화가 뭔데요? 여러분 피부가 왜 쭈글쭈글해지는데요? 피부세포가 노화돼서. 근육량이 왜 주는데요? 근육세포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먹어도 에너지를 쓰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MZ 아이들은 저축을 못한대요. 왜? 놀러 다녀야 되고 골프 쳐야 되고 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젊었을 때는 돈을 번 대로 다 썼는데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안 돼서 움직임이 적어지는데 돈은 똑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축하겠죠. 그래서 나이살이 느는 거예요. 근데 아놀동은요 54세인데 나이살이 없잖아요. 왜? 활동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먹는다면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걷기 잘하시면 이런 식으로 활동량을 늘리세요. 나이살은 존재합니다. 나이살이 찐다는 건 당신은 나이가 드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입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입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생기면 다시 그 옷을 사고 싶겠죠. 내가 식욕이 있는데 억지로 계속 참아버리면 막 배가 고픈데 막 먹방을 보면서 먹고 싶어 이러면 언젠가는 다시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량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우리 몸이 초절전 모드로 돌아가요. IMF 때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애한테 들어갈 돈,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옷을 한 벌씩 사줬다면 작년에 입던 옷을 입히고 이랬잖아요. 왜? 돈이 적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음식량을 갑자기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우리 몸에서 겨우 생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할 수가 없죠. 왜?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적당한 음식량을 먹으면서 활동량을 늘려서 살을 빼면 요요가 안 오는 거고요. 음식으로 먹으면 체중이 빠지는데 지방은 안 빠지고요. 정말 만들기 힘든 근육만 다 빠져요. 근데 놀랍게요. 그렇게 살을 빼고 나서 근육을 만들려고 하면 다시는 그 근육은 안 만들어져요. 근육세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절단 다이어트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당장 말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미래를 싸그리 날려버립니다. 인슐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세포까지 전달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인슐린이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세포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슐린이라는 게 혈당이 올라갈 때 나오는데 너무 음식을 자주 먹거나 고혈당의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인슐린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능이 너무 과하게 무너지면 망가지고 인슐린이 안 나왔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나오면 세포까지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만인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갖고 있는데 인슐린이 나오지만 인슐린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세포까지 음식이 들어와야지 세포에서 나 다 먹었어요 하면 배부름을 느끼는데 세포까지 음식이 안 들어오면 혈당은 높은 상태에서 세포까지 음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서 많은 양을 먹게 되고 그게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니다 보니까 혈관도 망가지게 되고 이런 고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량을 줄여주고 간헐적 단식을 해주고 좋은 음식으로 바꿔주면 인슐린이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민감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아셔야 된다고요.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자주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살이 찐다는 거 꼭 아세요. 혈당을 빨리 올리는 면, 떡, 빵, 음료. 저는 음료수는 절대 안 먹고요. 빵은 정말 가끔 먹고요. 떡도 명절 때 한 번 정도 먹고요. 밀가루는 아예 안 먹습니다. 어제 되게 웃겼는데요. 아내가 짜장을 만들어줬는데 짜장에다가 양파하고 양배추하고 고기만 넣어서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라면 안 먹을 거고요. 짜장면 안 먹을 거고요. 짬뽕은 안 먹을 겁니다. 왜?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밀가루 조심하시고 단순 탄수화물 조심하십시오. 저한테 가장 불행한 건요. 맛있는 걸 못 먹는 게 아니라 병원에 누워있는 거고 아픈 겁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나요? 심하게? 그때 병원에 누워있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을까요? 아, 아파. 빨리 낫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안 아파 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 보면 그 고통을 알듯이 맛있는 거 좋죠. 하지만 그 맛있는 게 내 몸에 독이라면 여러분 그걸 독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내 몸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맛이 없을수록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한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오래 있으면 당신의 삶이 좋지 않듯이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끔, 정말 가끔 행복하게 먹으십시오. 내가 먹을 때 참아주고 정말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맛에 여러분의 건강을 팔지 마십시오. 일단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느꼈고, 여러분 왜 음식 많이 먹고 소화 안 돼서 답답해 본 적 느낀 적 없어요? 근데 그거 또 지나가면 또 바보같이 먹잖아요. 저는 속이 살짝 비어있는 상태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20대 중반에 엄청난 두통 때문에 119에 실려가서 전 내 종양인 줄 알았는데, 그때 울고 있는 아내랑 돌잡이 아들을 보고 좀 느꼈습니다. 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 가족의 건강도, 내 가족의 삶도 챙길 수 없다는 걸 느꼈고요. 아파 보니까 먹는 행복보다 안 아프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빵떡 과자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남은 삶의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받은 행복만큼 잃을 행복도 많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족끼리 모이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치킨이 있었는데 한쪽은 먹습니다. 저는 치킨으로 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치킨의 맛을 느끼고 싶었고요. 케이크를 먹을 때도 한쪽은 먹습니다. 왜? 맛을 즐기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가족들하고 다이어트 할 때는요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6년 정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라는 게 생겨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밥 먹자고 않잖아요. 여보 이번 주에 밥 같이 먹을래? 그러면 미리 그 전에 좀 더 클린한 거 먹어두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고수는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가끔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한번 열어봤는데요. 일단 냉동실에 목살이 얼려져 있고요, 우삼겹이 얼려져 있고요, 삼겹살이 얼려져 있고요, 연어 머리가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냉장실에는 계란이 2판이 있었고요, 파프리카, 오이,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양파, 간식으로 먹는 아몬드, 견과류가 쭉 있었습니다. 어저께 아들이 시켜 먹은 치킨집에서 온 콜라도 있었는데요. 콜라는 안 먹었고요. 저는 그렇게 직접 장을 봐서 채워놓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와서 그걸 먹을 겁니다.